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060으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일 사전투표가 있고 6월 3일 060부터 20시까지죠. 20시? 맞죠? 맞죠? 예, 20시까지 본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언론 여러분들도 짬짬이 좀 투표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하기 전에 투표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민주주의 주권자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헌법적 가치가 가장 클 것이고, 또 하나 5년간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고 투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년간 대통령이 다루는 예산이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하면 올해 예산이 660조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하면 660조가 좀 넘거든요. 그럼 그걸 5년 기준으로 하면 3,000조가 훌쩍 넘지 않습니까? 아마 자연 증가까지 따지면 거의 한 4,000조 정도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럼 5,100만 명, 5,200만 명 인구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대략 한 표의 가치가 8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 선거 한 표의 가치가 매우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 선거이기 때문에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18일자 유세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극복 총사령관 이재명 사전투표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선택해 주십시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투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 겨울 국민들께서 이게 나라냐며 광화문을 오색빛으로 비추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빛의 혁명을 완성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시간은 6월 3일 오후 8시입니다. 투표하는 국민이 이깁니다. 반드시 사전투표부터 참여하셔서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의 한 표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의 질을 바꾸며 2030 세대의 밝은 내일을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간절함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온 힘을 짜내겠습니다. 마침내 승리하고 그래서 그래,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다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18번째 날인 오늘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을 밝히는 서울의 중심지이자 업무 복합 문화지대인 서울 강남권을 찾아 K경제의 주역으로 도약시킬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대문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후 첫 일정으로 오전 11시 10분 스타트업 육성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이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벤처 스타트업 R&D 예산 확대, 규제 합리화 등 스타트업 육성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는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향한 이재명의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후 4시 잠실 야구장 앞에서 강동, 송파 구민들과 함께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강동의 GTX D 노선 추진과 9호선 연장 완공을 차질 없이 지원해 교통혁신을 실현하고 송파를 K 콘텐츠와 국제 마이스의 중심지로 키울 새로운 비전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자리를 옮겨 오후 5시 30분 고속버스터미널역 1번 광장에서 서초 강남 구민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서초를 문화예술 공간의 K컬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기회와 혁신의 도시인 강남을 세계 경쟁력을 높여 경제수도 서울의 심장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습니다.
오후 7시 유세 마지막으로 관악 으뜸공원에서 관악 동작구미를 찾아갑니다. 관악을 노후화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명품 도시로 조성하고 동작은 흑석동 수변공원 조성 및 복합개발 지원과 사당동 일대 재개발 등의 발전 방안을 함께 밝힙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 승리의 역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유세 일정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잠시 뒤에 정책이 하나 더 업로드가 되는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된 정책 공약이 후보 페이스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기후변화 시대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부 시스템을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담겨있는 제안인 만큼 언론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주권자들이 얼마나 투표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7시, 8시 현재 사전투표율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보다 매우 높다는 그런 통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내일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이준석 후보를 찾아가니 많이 단일화 쇼를 하고 거절받는 그런 약간 좀 동정심? 그런 것들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권자들의 선택은 그런 영혼 없고 가치 없고 내용 없는 단일화가 아니라 지난 3년간 윤석열과 함께 했던 국민의힘의 통절한 반성을 기대할 것입니다. 통절하고 절절한 반성과 사과 없이 국민들에게 단일화 쇼로 표를 달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지난 3년 실정에 대해서 국민께 정확하게 사과하십시오. 사과 없이 어떤 전진이 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에게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젊은 정치인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정치인들과 과감히 맞서는 자기 모습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젊은지 모르겠지만 그 이준석 후보가 하는 정치는 70년대 정치만도 못합니다.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분열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정말 나쁜 정치,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재명 후보는 엄정한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만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중심으로 남은 5일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미 재외국민 투표가 지난번보다 등록 유권자도 많았고 그리고 투표율도 매우 높았던 것을 통해서 아마 국내 유권자들도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이 위기 상태를 어떻게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주권자들의 참여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주권자들의 결단이고 정치 세력에게 또 후보들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명령을 가장 잘 받드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예. 예. 어제 후보님 아들 발언 관련해서 어느 기관에 뭐가 보도됐는데 맞는지 여부랑 선대위 차원에서 입장 있으신가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방송 때 했던 그 발언은 이준석 후보의 제가 보기에는 창작물로 보입니다. 창작물입니다. 그 창작물을 가지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 생방송 중에 아이들까지 지켜보는 이 자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각계에서 규탄하고 고발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금 그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발언은 명백하게 본인의 창작물이거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에서 떠돌아다니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생방송 토론 과정 속에 보여줬던 이준석 후보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발언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걸 다른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식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전투표는 신촌에서 하시는데요. 그 신촌을 사전투표 지정한 의미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 장남 관련해서 후보님의 입장이 따로 나올 계획이 있는지 어떤 입장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고요. 신촌을 선택한 것은 아무래도 신촌은 이제 젊음의 거리이고 그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신촌에는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라는 그런 일종의 호소이기도 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기여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 개척된 미래의 주인공은 또한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청년은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특히 또 미래의 주인이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가 청년들과 함께 공감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나가는데 앞으로 유세 일정이나 좀 찾아갈 지역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어제 공약집에서 이제 사법부 관련한 개혁 공약이라고 그런 게 담겼는데 특히는 그걸 철회를 지시는 관련 법안들 공약집에 담기면서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유세 지역은 지금 공식 선거운동 들어서 아직 방문하지 못하신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는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이틀 정도는 아무래도 선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직 이제 충북, 충청도, 강원도, 경북 뭐 이렇게 이제 우선 한 주 5일 중에 초반에는 그렇게 좀 다니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틀은 선거 상황을 판단하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법부의 개선 혹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걸 뭐 무슨 사법부 길들이기나 뭐 이런 차원의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고 당장 대법원만 하더라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건이 매우 많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예 대법원의 판단을 보지 못하고 그냥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류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졸속으로 판단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구 늘어져서 막 몇 년씩 늘어져서 심지어는 소를 제기했던 분이 돌아가신 상황까지 생기고
즉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대법원 내에서는 상고법원 얘기도 나왔던 거고 법원 주변에서는 대법관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거고 물론 이제 증언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의 사법적 편익을 높이기 위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이 부분은 지난 3년 전에도 비슷하게 공약으로 담았던 것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렇게 했던 그것을 처리한 것과는 논리적으로 충돌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건 없으신가요? 네. 없죠? 예. 이재명 후보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거하고 골든클로스하고 뭐 어떤 논리적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뭐 주관적 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게 이미지와 쇼잉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 생각하고 요청하는 것은 내란에 대해서 너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라. 근데 답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지난 3년 여당을 했던 국민의힘,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이 국민의힘, 지난 3년간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너네들. 이걸 국민들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했던 그 정책 그대로 가면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해결되는 겁니까? 새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이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투표소를 어디로 하는 거 가지고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황당한 논리에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정도로 답을 하겠습니다. 예. 됐죠? 예. 수고하십시오.